유튜브를 보면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How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울 수 있는지, 저도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런 콘텐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콘텐츠는 다음으로 넘겨두고 오늘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Why에 관한 얘기예요. 인공지능 개발자가 왜 되었는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이런 직업을 선택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려면 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인공지능 개발자가 됐을지 몰랐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연설에서 한 말이 있어요. 보고 읽어볼게요. You canno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 dots looking backwards, so you have to trust the dots will connect somehow in the future.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So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your gut, destiny, life, karma, whatever. Because believing that the dots will connect down the road will give you the confidence to follow your heart, even when it leads you off the well-worn path. And that will make all the difference.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에 점들이 있어요. 큰 이벤트들이 점들로 있는데 이 점들이 그 이벤트가 일어날 당시에는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그 점들이 다 연결돼서 엄청난 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제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화를 드냐면 스티브 잡스는 대학교를 중퇴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막 도강을 시작을 합니다. 학교에서 재밌어 보이는 수업을 몰래 가서 듣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캘리그래피였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글씨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이 수업을 듣는 게 실용적이지 않았는데 애플을 만들고 애플의 디자인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준 게 그때 배운 캘리그래피 수업이라고 해요. 애플은 기술뿐만이 아니라 감성을 융합한 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회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애플의 중심에는 그때 배운 캘리그래피 그 수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실용적이지 않았던 수업인데 돌이켜보니 그때 배운 그것들이 굉장히 나한테 지금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커넥팅 더 닷인데요. 제 인생도 몇 가지 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찐코딩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의 첫 번째 닷은 바로 말레이시아 유학이에요. 초등학교 때 저는 혼자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로요. 국제 학교가 있는데 거기 모든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수 있겠다 해서 부모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영어를 그때 1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딱 던져지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존 영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 사이에 제가 잘 못 낀 것 같아요. 못 끼니까 그리고 가족도 없죠? 친구도 없죠?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할 게 없으니까 공부만 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선생님이 과학 시간 같은 데 끝나고 깜지 숙제를 줘요. 애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저는 혼자 막 아싸 집에 가서 할 게 생겼다 이럴 정도로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죠. 어릴 때 그 힘든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제가 거기서 거기 인종이 되게 많거든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그 인종들이 쓰는 언어가 다양하고 그다음에 영어라는 게 저한테는 공부보다는 하나의 문화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영어 너무 재밌다. 발음도 너무 듣기 좋고 그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영어에 뼈를 묻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외국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학교도 영어를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통번역을 전공하는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닷이 있어요. 그렇게 보내다가 미국에 한 달 여행 갑니다. 왜 가게 됐냐면은 정말 많은 제 친구들이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대학교 때. 그런데 교환학생 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외국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6개월간은 돈을 봅니다. 그래서 영어 학원에서 이제 강사를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6개월 동안 그때 한 600만 원인가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뉴욕으로 한 달 살기를 하러 떠났어요. 제가 왜 뉴욕을 갔냐? 어린 마음에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나랑 동시간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다라는 이런 용감한, 어리니까 용감한 생각으로 이제 한 달 살기를 혼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그리고 보스턴에서 학생들이 이제 놀러온 학생들, 유학 온 학생들이나 아니면 잠깐 놀러온 학생들이 호스텔에 되게 많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저도 호스텔에서 머물면서 거기에 있는 엄청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유학원 친구들이나 놀러온 친구들이나 거기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 만나서 너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니? 너 무슨 생각 갖고 살고 싶니? 너 뭐 되고 싶니? 너네는 어떤 거 배우니? 이런 질문 보시였어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걔네는요, 태어나보면서부터 제1 언어가 영어니까 영어를 잘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학 가서 자기의 스페셜리티, 뭔가 두 번째 기술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나한테는 이 스페셜리티가 영어인데 얘네는 영어 플러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 플러스 공학, 영어 플러스 어떤 비즈니스 뭐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나랑 경쟁이 안 되네? 내가 경쟁력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먹고 살지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던 찰나 애들이 자꾸 그러는 거야. 너 어디서 왔니? 그럼 내가 한국에서 왔어. 이러면은 한국. 여기 와이파이 잘 된다며? 이러면서 너도 그거 해. 너도 IT 해. 한국 와이파이 잘 터지잖아. 막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하는 거예요. IT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다가 제가 보스턴에 가서 거기 유학원 온 한국인 언니를 만나게 됐는데 그 언니가 저랑 같이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그 언니가 먼저 떠났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내가 읽던 책인데 너 읽어볼래? 이러고 책을 하나 던져주고 간 거예요. 그게 바로 머니볼이라는 책이었어요. 머니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스포츠에서 꼴등하던 야구팀이 있었는데 거기 엄청 신규 코치가 들어와서 데이터 분석으로 이 스포츠를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이 선수들의 그 플레이를 굉장히 데이터 분석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코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로 코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꼴등했던 팀이 이제 점점점 올라간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다 읽으면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뭔가 완전히 찐 컴퓨터 공학은 아닌 거예요. 또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고 뭔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이 분야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면서 저의 세 번째 닷이 찍어지게 돼요. 바로 이제 이 IT 분야인데요. 그때는 정보가 정말 많이 없어서 학원, 학회, 이중 전공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IT를 배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오니까 복학까지 시간이 좀 떴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컴퓨터학원 등록해서 4월 한 달 동안 배웠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거 배웠어요. 사용자가 이 버튼 누르면은 뭐 팝업 뜨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복학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에 융합학부들이 막 생겨났어요. 제가 이제 통번역이니까 이제 언어랑 연관되는 공학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Language Technology, 그러니까 언어공학이라는 학과에 이중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통계도 배우고 컴퓨터 공학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특히 자연어 처리를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때 패기롭게 그래 내가 통번역도 배우고 공학도 배우니까 구글의 그때 통번역 기술이 굉장히 성능이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 발표한 논문을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굉장한 좌절을 맞게 되죠. 논문을 폈는데 통번역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다 수식이에요. 수학, 수식. 이거는 나의 길이 아니구나. 이거는 수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길이구나. 그렇게 해서 빠른 포기를 하게 됩니다. 분야가 정말 많잖아요. 거기 백엔드가 있고 프론트엔드가 있고 또 데이터 분석이 있고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맛보기 위해서 여러 대학교들이 모여있는 학회가 있거든요. 빅데이터 학회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한 다리씩 걸쳐놓습니다. 통계 스터디 걸쳐놓고 머신러닝 스터디 걸쳐놓고 인공지능 스터디 걸쳐놓고 그래서 저 스스로는 정말 성과를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에 집중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발만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네 번째 다시 찍어지는 게 바로 그 데이터 분석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막 학회에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4학년 졸업 직전에 삼성 라는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 공모전을 개최를 했어요. 근데 사업 기획이거든요. 제가 지원을 했던 데가 거기 사업 기획은 뭐냐면은 너가 사업적으로 될 만한 거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서 제출해봐. 그걸로 우리가 평가해 줄게. 이런 거예요. 사업을 내가 구상을 하고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밤을 새면서 막 합니다. 제가 그때 했던 거는 네이버 쇼핑 같은 데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게 1인 쇼핑몰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쇼핑몰들에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주고
어느 품목이 뜬다, 어느 품목이 준다, 요즘 트렌드는 뭐다,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대시보드화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머신러닝 모델을 돌려가지고 판매량 예측까지 거기다가 얹은 쇼핑몰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상용화 되었을 거예요. 근데 요거 가지고 최종 2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받고 자신감도 얻고 대신 목 디스크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4학년이니까 취업 전선에 놓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로 사업을 분석하고 그것을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런 컨설팅이 좀 맞겠다. 그래서 데이터 컨설팅 쪽으로 전부 다 지원을 했어요, 회사에. 그런데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집니다. 최종에서 떨어지고, 뭐 1차에서 떨어지고, 뭐 2차에서 떨어지고 막.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자아가 부정되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대학교 때 해봤더니 나는 엔지니어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연구원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대학원도 안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딱 하나 엔지니어로 지원했던 회사가 있는데 딱 거기 회사만 합격을 해가지고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엔지니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 5번째 점이었던 자연어 처리 연구, 그다음에 엔지니어 요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첫 번째 인턴했던 회사는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자연어 처리 연구소에 들어가게 되면서 논문 읽기, 논문 구현하기, 논문 스터디 이런 걸 엄청 하게 돼요. 그때 옛날에 봤다가 좌절감을 느꼈던 구글의 페이퍼 같은 것들 엄청 읽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코드로 구현하고 서비스 않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거를 밥 먹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지고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코딩하라 그러면 이제 막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눈 감고 그렇게 해서 이직을 거쳐서 지금의 회사에 있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회사고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서비스에 들어갈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이썬이나 아니면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교육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 인생 점들을 얘기를 했는데 돌이켜보면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 점들을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너무너무 좌절이 많았어요. 첫 번째, 영어부터 얘기해볼까요? 저의 인생은 정말 영어에 관련된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IT로 전향을 하게 되면서 남들보다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애초부터 IT 할걸.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IT가 굉장히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논문도 빨리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로 된 자료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때 내가 갈고 닦은 영어로 인해서 빠르게 리서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을 빠르게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들고 논문도 빠르게 읽고 남한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정말 지금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다국적 기업에서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영어를 빡세게 했던 것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느껴져요. 대학교 때의 길게 보면은 3년, 짧게 보면 2년간의 방황,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기웃기웃거리면서 발만 담궈봤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나는 왜 남들처럼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고 한 방향을 정해서 대학원 가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갈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방황을 하지? 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아주 얇지만 넓게 이 IT 분야의 다양한 파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 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4학년 때 그때 정말 하고 싶었던 기술 컨설턴트직에서 마지막에 탈락을 하면서 자기 부정을 당한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탈락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내가 그게 가장 잘하는 분야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 속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부정당하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엔지니어가 될 수 있었고 내가 그때는 엔지니어는 나랑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높아 보였거든요. 근데 그냥 해보니까 또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되게 재밌네, 되게 나 괜찮네, 이 분야에서 잘하네 이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몰랐던 모습을 한 번 더 찾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 일이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에 관련된 지금 교육, 그리고 그에 관련된 지금 만든 유튜브 이런 거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looking back 하니까 굉장히 감사했던 일이다. 이렇게 제가 쌓았던 점들이 나중에 이어지는 것을 보고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지. 그래도 그때마다 실망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나한테 꼭 필요한 일들이었고 나중에 이 일들이, 그러니까 그 점들이 연결되는 순간이 왔을 때 엄청나게 강력한 파워를 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라도 내가 간절하게 원했던 게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자, 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채널에서는 인공지능에 관한 인터뷰나 그다음에 인공지능 지식 같은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Now, fear is going to be a player in your life, but you get to decide how much. You can spend your whole life imagining ghosts, worrying about the pathway to the future, but all there will ever be is what's happening here, and the decisions we make in this moment, which are based in either love or fear. So many of us choose our path out of fear disguised as practicality. What we really want seems impossibly out of reach and ridiculous to expect, so we never dare to ask the universe for it. I'm saying, I'm the proof that you can ask the universe for it.